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복부 초음파, 이제 복부 초음파, 네, 총론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원장님들이, 이제 뭐 복부 초음파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뭐 어렵지 않게 원장님들이 쉽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초음파가, 원장님들은, 초음파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또 어떤 원장님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아, 최유영 원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고유계 초음파 하루, 내과 초음파 하루, 요 한 이틀 정도면 거의 초음파는 다 어느 정도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들이 막, 초음파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데, 근고유계 초음파는 하루, 날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에 내과 초음파, 복부 초음파는 하루, 날 잡고. 이렇게 하면 원장님들이 강의부터 실습까지 다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로 가능해요. 예. 근데 뭐 원장님들이 뭐 처음에는 좀 접하실 때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예.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예. 쉽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래도 그 뭐 그 근거있게 예전에 강의했을 때도 그 뭐 듣는데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죠? 예. 예, 어렵진 않으셨을 텐데 어 어려우셨나?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네, 총론도 또 자세히 또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복부 초음파 총론이고요. 그래서 오늘 총론은 이제 기본입니다. 이제, 이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본. 그래서, 이런 개념은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총론입니다. 그래서 총론을 잘 익히시면, 예, 시작하는데 많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초음파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초음파는 사람이 보통 이제 듣는 주파수는 20Hz에서 2MHz예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Hz에서 2만 헤르츠고요. 진단용 같은 경우는 2에서 20MHz 정도 사용하고 치료용 초음파 같은 경우는 0.5에서 2MHz 정도 사용하죠. 그래서 좀 이게 좀 고주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간혹 원장님들이 초음파 소리를 좀 듣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청력이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거나 건강한 분들은 초음파, 음파 소리를 좀 듣는데 나이가 들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음파 소리를 좀 듣는데 고주파 아주 높은 음의 음파 소리를 듣는데 나이가 들수록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만약에 어떤 초음파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하면 내가 귀가 건강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초음파는 그렇죠. 그 음파, 메아리, 쉽게 말해서 메아리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장비예요. 예. 우리가 이제 메아리를 야호 하면 어떻게 돼? 벽에 쳐서 야호 돌아오죠. 이게 이제 초음파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음파를 쏴서 되돌아오는 신호를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낸 게 초음파입니다. 근데 이 되돌아올 때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딱딱한 벽에다가 야호 쳐봐요. 그럼 야호가 들리죠. 그러나 말랑말랑한 벽에다가 야호 치면 야호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들려도 아주 약하게 들려요. 뭡니까? 정보를 갖고 오는 거죠. 내가 소리를 질렀지만, 네, 되돌아올 때, 메아리, 즉, 신호를 가지고 오는 거죠. 내 귀로. 그래서, 음파를 쏘게 되면 부딪혀서 되돌아오는데, 이 각각의 이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오냐? 즉, 시간,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야호 하면 1초 후에 들리냐? 2초 후에 들리냐? 3초 후에 들리냐에 따라서, 뭡니까? 벽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원장님들? 봐봐요.
메아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호라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정보가 나옵니까? 1초 후에 야호가 들릴 수도 있고, 2초 후에 들릴 수가 있고, 3초 후에 들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1초 후에 들리는 거는 좀 가까운 거고, 3초 후에 들리면 좀 먼 거죠. 네. 그리고 야호 소리가 크게 들리면, 아, 딱딱한 곳에 부딪혔구나. 부딪혀서 되돌아오는구나. 근데 만약에 소리가 약하다면 뭡니까? 말랑말랑한 곳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신호구나.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음파를 쏘게 되면 네, 되돌아올 때 일정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옵니다.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어떤 정보요? 거리와 예, 그다음에 딱딱한 정도를 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아, 어디 쪽에 뭐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원장님들이 그 초음파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초음파는 복진입니다. 초음파는 복진이에요. 복진은 뭘 알죠? 만약에 환자가 소화가 안 된다고 왔어요. 네, 소화가 안 된다고 왔을 때 명치 밑을 좀 눌러보죠. 그래서 명치 밑이 말랑말랑한 사람이 있고 약간의 저항감 있는 사람이 있고 딱딱한 덩어리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뭐 조문에서는 심화유, 예, 그다음에 심화비, 그다음에 심화비경이라는 조문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듯이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랑하냐? 딱딱하냐? 이런 거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복진이고요. 근데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내가 만질 수 없는 깊은 곳에 복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복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감각이 예민한 분들은 힘줄 싹 만져보면서 석회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요. 예, 알아내요. 예, 알아내죠. 그 염증 있는지도 다 알아냅니다. 예, 감각이 예민한 분들은. 근데 원장님들은 그렇게 감각이 예민하지 않잖아요. 네. 그걸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또 보여주는 거죠. 네. 음파는, 네, 이제 인체 내에서 진동하여 일정 방향으로 전파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프로브를 딱 갖다 두면 초음파를 쐈을 때 목적으로 한 장기의 주파수에 마다 이제 거리감에 아니면 딱딱한 정도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는 그렇죠. 되돌아온 신호. 소리를 갖다가 웨이브를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 네 가지는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네 가지. 이제 초음파가 이제 쐈을 때 어떤 물체에 닿았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하냐라는 것을 때, 첫 번째 흡수입니다. 네. 내가 이제 음파의 입자보다 큰 물체들, 대부분이 음파의 입자보다는 크죠? 이것들은 좀 흡수를 합니다. 네, 흡수를 해요. 음. 그래서 초음파를 하다 보면 깊이 계속 흡수하거든요. 계속 흡수를 하다 보니까 깊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죠. 예, 신호가 약해지죠. 신호가. 왜요? 흡수를 하니까 계속 흡수를 합니다. 계속 흡수를 하죠. 음. 그래서 내가 쏘는 입자보다 이제 큰 물체 닿으면 좀 흡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되돌아온 신호가 좀 약하겠죠.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흡수가 되다 보니까 통과하는 음파도 약하고 되돌아오는 음파도 약해지죠. 네. 그다음에 반사는 뭡니까? 이 반사해 가지고 연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반사를 합니다. 네. 모든 물체는 반사를 해요. 네, 그렇죠. 음파를 쏘게 되면 반사를 합니다. 무조건 반사를 하는데 만약에 손실이 없이 이제 100% 이제 돌아온다면 100이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돌아온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얘기했지만 뼈라든지 메탈 이런 거는 음파를 쏘게 되면 완벽하게 돌아옵니다. 100이 쏘면 100이 다 돌아와요. 100을 쏘면 100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예 하얗게 나오는데 반사. 해서 음파를 수직으로 샀을 때 되돌아오는 게 이제 소실이 없이 이제 직각으로 되돌아온다면 이제 반사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반사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굴절은 뭐냐? 자게 이제 보자고요. 네, 완전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항상 초음파 항상 가르칠 때 초음파 프로브를 갖다가
수직으로, 직각으로 해야 돼요? 수직으로 해야 돼요? 라고 하죠. 왜냐하면 음파를 샀을 때 수직으로 해야지 정확하게 들어오거든요.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아리가 정확하게 치듯이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어, 수직, 각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게 수직으로 해야 됩니다. 수직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음파를 샀을 때 이렇게 동그란 데에다가 이렇게 쏘게 되면 어떡합니까? 요렇게 쐈을 때는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쏘게 되면 비껴 맞아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신호가 이 부분에 비껴 맞게 되면 이 부분의 신호가 길어지고요. 약해집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좀 커져 보이고 부어 보이고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마치 염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염증이 아니고요. 빗겨 맞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굴절이죠. 예. 그래서 이런 굴절 현상을 어떻게 없앱니까? 이렇게 이제 돌려서 초음파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수직으로 이렇게 오게 돼요. 수직으로 와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산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산란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음파를 쏘게 되면 그 입자보다 더, 음파보다 입자가 작은 경우, 특히 공기죠. 공기를 만나게 되면, 이 공기를 만나게 되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되돌아오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요. 신호가 뿔뿔이 흩어져요. 예. 뿔뿔이 흩어져서 도드라오는 신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초음파로 패를 보면 뿌옇게 나와요. 공기층을 만나면 뿌얘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원장님들이 초음파를 할 때 젤을 사용하는 이유가 물을 사용하거나 젤을 사용하는 알코올을 사용하는 게 뭐냐면 초음파와 프로브와 피부와의 공기층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기를 만나면 산란이 되거든요. 예, 많이 뺏기죠. 음파가 많이 뺏겨요. 음.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약간 이제 티스프처럼 약간 압박을 잘 하시면 솔직히 초음파 젤 없이도 잘 보이죠. 네. 이건 기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흡수가 있고 이제 반사가 있고 굴절이 있고 산란이 있구나 요 정도만 좀 아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초음파 영상 형성 원리는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뭐 B 모드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C 모드라는 거를 들어봤었고 D 모드라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네. 네, B 모드는 브라이트니스의 약자기도 하고요. 뭐 블랙 앤 화이트라고도 하고 B 모드는 뭐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브라이트니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둡고 밝고 좀 하얗고 검고 이런 거 이게 이제 B 모드. 그래서 B 모드로 알아내는 건 이제 어디 위치에 물렁한 게 있는지 딱딱한 게 있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C 모드는 이렇게 C 모드를 하면 빨갛고 파랗고 막 나와요. 예. 그래서 혈류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거. 혈류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거. 그래서 뭐 혈관 같은 경우에 딱 보게 되면 빨갛고 파랗고 막 이렇게 보이죠. 혈류의 움직임을 보는구나라는 게 네, C 모드고요. 네. D 모드는 도플러라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같은 거 이렇게 D 모드 도플러로 띄우게 되면 쿵쾅, 쿵쾅 이 소리를 들어요. 네, 소리를 듣습니다. 네, 소리를 듣고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모드가 뭡니까? B 모드를 사용하는 거죠. B 모드. 예, 블랙 앤 화이트 요거 쓰는 건데 보자고요. 어, 이제 뭐 초음파에 고가 장비가 있고 저가 장비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고가 장비와 저가 장비가 있는데 어,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뭐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비싸고 안 좋은 건 있어요. 원장님, 비싸고 안 좋은 건 있는데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가는 어떤 부분은 좀 포기했기 때문에 저가가 되는 거고 고가는 어떤 것들을 다 챙겼기 때문에 저 고가가 되는 거고요. 네. 네, 고가 장비는 아무래도 이제 그레이 스케일이 되게 다양하죠. 네.
영상을 만들어내는 물감의 수.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물감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소. 그냥 화소. 우리가 볼 때 아니 뭐 테레비든 뭐 노트북이든 간에 화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이 좋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의 장비이면 저가일수록 고가의 장비일수록 화소가 좋아요. 네, 화소가 좋습니다. 근데 저가의 장비일수록 화소가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항상 원장님들한테 좀 처음에 초음파는 좀 부담 없이 사라고 좀 얘기를 해요. 예, 너무 고가인 거를 살 이유가 없죠. 너무 고가인 거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고가인 거는 살 이유는 없고요. 원장님들한테는 제가 이제 좀 저가, 예, 또는 중고 이런 제품을 항상 좀 추천을 하는 게, 예, 그렇죠. 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고의 최대 단점은 뭡니까?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나면 해결이 안 돼요. 네, 원장님들이 이제 중고 제품 잘못 사잖아요. 한번 보통 수리 맡기면 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중고도 좋아요. 그래서 중고 좋습니다. 네. 근데 한익에 헤이딜러 같은 게 없잖아요. 네. 무상 AS 해주는 중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고는 이런 걸 감안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원장님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부담 없는 장비를 사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이제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고가 장비 좀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골프하고 마찬가지예요. 골프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저가의 채를 산다든지 아니면 중고 제품을 사잖아요. 네. 중고 제품을 사죠. 그래서 좀 잘하다 보면 이제 고가의 제품을 사죠. 욕심이 나니까. 치다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아, 이거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면 알아서 원장님들이 고가의 장비를 눈에 뜨게 됩니다. 네. 또 이게 또 아셔야 될 게 고가의 장비는 또 이거 아시죠? 고가의 장비는 감가가 뚝뚝 떨어져요. 저가의 장비는 감가가 이제 많이 안 떨어집니다. 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고가의 장비는 감가가 팍팍팍 떨어지고 저가의 장비는 감가가 좀 덜 떨어진다는 거. 네. 이제 그레이 스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레이 스케일은 뭐냐? 네, 물감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네. 위크하면 신호가 약하면 갈수록 어둡게 나오고요. 예. 신호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얗게 나와요. 예. 신호가 약하다 강하다라는 건 메아리하고 똑같습니다. 메아리를 딱 쳤는데 메아리가 크게 들려. 봐봐요. 메아리를 딱 쳤는데 메아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메아리가 크게 들린다. 강하게 들린다라고 하죠. 그걸 하이퍼라고 합니다. 하이퍼. 하이퍼하다. 그렇죠. 소리가 크게 들리네? 소리가 하이퍼하게 들리네? 하이퍼 에코네. 에코가 이제 소리잖아요. 예, 소리, 메아리. 봐봐요. 야호 쳤더니 크게 들려. 아, 하이퍼하게 들리네? 세게 들리네? 하이퍼하게 들리네? 하이퍼 에코. 하이퍼 에코. 예. 영상에서는 하얗게 나옵니다. 하얗게 나와요. 하얗게 나와요. 그리고 물렁물렁한 곳에다가 이렇게 메아리 친다고 해봐요. 그럼 들리는 소리가 아주 약하죠. 들리는 소리가 약하네. 하이포하네. 하이포하네. 하이포 에코. 그리고 색깔은 어둡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음파를 샀을 때 딱딱한 거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세게 나오고요. 예. 발랑한 거에 부딪힐수록 약하게 나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스톤, 뭐 가시피케이션, 메탈 같은 경우는 강하게 들리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근육 같은 경우는 약하게 들리고 말랑말랑한 것들은 약하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은 공기를 통과하죠. 빛은 공기를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다 보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빛이 공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바둑이 나오죠. 공기는 색깔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이 물체가 검다라는 거는 검은 거에 반사했기 때문에
내가 검다라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음. 근데 공기의 색깔은 뭡니까? 공기의 색깔 있어요? 공기의 색깔 없죠. 빛은 공기를 통과해요. 음파는 물을 통과합니다. 물을 통과해요. 그래서 물을 만났을 때 통과해서 되돌아온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검게 나옵니다. 이렇게 새까맣게. 그래서 어떤 거든 아예 검게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호가 가질 않았거나. 예를 들면 메탈 있어요. 본 쐈어요. 근데 메탈 같은 경우는 100을 쐈으면 100이 다 들어오거든. 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뒤로 가는 신호가 없단 말이야. 그럼 검게 나옵니다. 네, 검게 나와요. 그리고 왜요? 되돌아온 신호가 없으니까 검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어때요? 통과를 하니까 되돌아온 신호가 없죠. 예. 그래서 검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옥이라든지 담낭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이런 물이 있는 거를 만나면 아예 이제 검게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각 필요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이퍼하다, 강하다, 강하게 들어온다, 하이퍼하게 들어온다, 하얗다, 하얗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하이퍼하다, 저해코, 약하다. 그러니까 위크하다라는 표현 쓰고 어둡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언에코, 무에코는 검게 나오고 되돌아온 신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되돌아온 신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 또는 뼈 밑에, 뼈 아래 부분. 원장님들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해드립니다. 설정. 설정만 잘하셔도 되게 초음파 장비가 더 잘 보여요. 네. 원장님, 항상, 어, 핸드폰도 카메라 찍을 때 설정을 잘해서 찍으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근데 원장님들이 대충 그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원장님들이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설정을 잘하면 그거 각각 펑션들이 있어요. 펑션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설정을 잘하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네, 잘 나오는데 이제 키 펑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뭐 포토샵 한다 이렇게 좀 더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뭐 보고 싶은 거를 더 잘 보이게 하고 네, 좀 필요 없는 거를 좀 더 제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키 펑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초음파마다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개인은 뭐냐면 증폭도예요. 그래서 개인을 세게 하면 세게 세게 쏴. 음파를 세게 쏴요. 음. 개인을 세게 하면 음파를 세게 쏴요. 야호를 야호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마찬가지예요. 네. 아니 야호 할 때 야호 외치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근데 야호 할 때 약하게 야호 하면 어때요? 잘 안 들리죠. 그래서 개인으로 네 강하게 쏘는 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게 쏘면 세게 나오는 거고 어둡 밝게 나오고 약하게 쏘면 이제 어둡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STC는 깊이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깊이에 따라서 모든 기계마다 있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증폭도를 조절하는데 근데 잘 안 써요. 굳이 여기까지는 잘 안 씁니다. 그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는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물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 30이라는 게 있을 거고 30, 뭐 40, 50, 55, 뭐 60, 70 이런 게 있을 텐데 다이나믹 레인지 30이라는 거는 물감의 개수가 30이라는 거고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110이라는 거는 물감의 개수가 11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감의 개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감의 개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대조도가 좀 더 좋아져요. 구분을 더 잘해. 물감이 더 적어지면 구분한 색깔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감의 개수를 적게 하잖아요. 그러면 잘 구분이 되지. 뼈는 뼈, 인대는 인대 이렇게 좀 표현이 이제 딱딱딱 떨어지지. 경계가 분명하게 떨어지죠. 그러나 아주 거치게 보여요. 예, 거치게 보여.
음, 그렇죠. 거칠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물감의 개수를 좀 많이 하면, 네, 많이 하면 너무 물감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뭐가 뭔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하겠지만, 섬세하게 이런 장기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표현을 하겠지만, 섬세하게 너무 섬세하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 컴퓨터에서 이렇게 색 조절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색 조절할 때 초록색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 하면 되게 색깔 구분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컴퓨터 하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쭉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막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 이게 초록색인가 빨간색인가 이게 초록색인가 민트색인가 파란색인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이게 무슨 색깔이야? 그런 겁니다. 근데 빨주, 노초, 파란불은 어떻게 구분이 딱딱 떨어지죠? 예. 다이나믹 렌즈가 컨트라스트는 똑같은 말입니다.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나믹 렌즈는 낮추면 대주도는 좋아지고 다이나믹 렌즈 높이면 대주도는 떨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포커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cm에서 1.5cm를 잘 보겠다 그러면 그쪽에 포커싱을 하는 거고 1.5에서 2cm를 내가 하겠다면 이쪽으로 포커싱을 되는 거고 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깊이 조절. 네, 깊이 조절하는 거예요. 탭을 이용해서 깊이 보는 건 깊게 보고 얕게 보는 얕게 보고 하는 건데 제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이제 너무 많이 아니, 너무 개인이 적으니까 너무 개인을 적게 줬어요. 너무 이제 작게 주니까 어때요? 멀리 있는 파피드 쪽하고 사이드 쪽에 있는 신호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간을 봤는데, 네, 이제 간에서 이제 중간 정맥, 음, 네, 자간 정맥, 주간 정맥, 우간 정맥이죠. 네, 그래서 간 정맥을 보는 샷인데 네, 너무 개인을 적게 주니까, 개인을 적게 주니까 멀리 있는 쪽과 사이드 쪽이 잘 안 보입니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개인을 줬더니 너무 하얗죠. 너무 하얘니까 가운데 부분이 너무 하얘니까 가운데 쪽에 있는 이런 고에코의 어떤 메스들이 놓칠 수가 있어요. 예. 적당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에코를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STC. 가까운 거를 어둡게 만들었어요. 개인을 좀 줄여놨어요. 가까운 것을 네, 이제 가까운 부분을 개인을 줄여놨고 먼 부분을 개인을 줄여놨더니 내가 이 부분은 필요 없어. 그러면 여기에 줄여놓은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나 멀리는 건 안 볼래. 멀리는 건 줄여볼래. 이렇게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잘 안 해요. 이건 잘 사용 안 합니다. 근데 이건 잘 사용 안 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 아까 했죠. 다이나믹 레인지 얘기했었죠.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제 물감의 개수예요. 그래서, 30개의 물감만 썼더니 어때요? 너무 거치죠. 구분은 뭔가 잘 되는데 뭔가 구분은 어 뭔가 구분은 딱딱 떨어지잖아요. 혈관 간 딱딱 문맥 정맥 정 이건 정맥이고 문맥이거든요. 예. 음, 문맥 이건 문맥이죠. 네, 이건 정맥이고 이거는 정맥이고 이건 문맥인데 이건 하대정맥이고 예. 딱딱 구분이 딱딱 떨어져요. 예, 딱딱 떨어져요. 근데 당연히 근데 너무 거치잖아요. 너무 촌스럽지. 예. 다이나이즈는 너무 높이니까 되게 미세하게 섬세하게 다 표현을 했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 문맥이야? 문맥이야? 정맥이야?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야. 너무 섬세하게 구분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얘기하는데 성장판 검사할 때는 다이나이즈를 50으로 그다음에 경동맥 혈관의 두께를 체크할 때는 다이나이즈 60으로 근고유계는 70으로 복부 초음파할 때는 80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포커싱을 하잖아요. 담낭을 보려고 하는데 포커싱을 하면 이렇게 또 뚜렷하게 더 잘 보여. 그래서 포커싱을 여기로 했더니 봐봐요. 예. 포커싱을 여기로 했더니 잘 안 보이잖아요. 포커싱을 여기로 했더니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포커싱을 하면 좀 더 잘 보여요. 네. 그래서 깊게 보는 거는 깊게 포커싱을 하시고 얕게 보는 건 얕게 포커싱을 하면 됩니다. 이걸로도 잘 보여요. 네. 그다음에 뎁을 갖다가 너무 짧게 뎁을 설정하니까 간이 전체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너무 깊게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이 너무 깊게 보니까 필요 없는 거고 너무 얕게 봐도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적당한 거를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프리퀀시 주파수.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주파수는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쓰는 초음파가 두 가지를 많이 쓰세요. 네.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써요. 리니어 프로브. 네,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리니어 프로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벡스 프로브를 또 사용합니다. 컨벡스 프로브. 네. 컨벡스 프로브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리니어 프로브는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수직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이 부분밖에 못 봐요. 이 부분밖에 못 봐. 음. 컨벡스는 어때요? 이렇게 퍼지니까, 예, 깊은 부분이 넓게 보여요. 이렇게 퍼지니까. 이렇게 퍼지니까, 네, 깊은 곳이 넓게 보입니다. 그래서 근고읽기에서는 어차피 넓게 볼 필요가 없으니까 뭐그 부분만 딱 보면 되니까 리니어를 사용을 하고요.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복부 같은 경우에는 넓게 봐야 되니까 넓게 전체적으로 크게 내가 프로브를 가진 것보다 더 크게 봐야 될 거냐. 신장 같은 경우는 10cm가 넘는데 10에서 11cm 정도가 되는데 신장 같은 경우 신장을 한 번에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리니어가 기껏해야 뭐 4, 5cm밖에 안 되잖아요. 뭐 많이 기른 거 해봤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리니어 프로브가 좋아요, 컨벡스 프로브가 좋아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리니어와 컨벡스가 이해가 됐죠. 예. 리니어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 컨벡스는 부채꼴 모양에서 이렇게 퍼져가지고 깊게 넓게 보이게 하는 거. 깊은 부분이 넓게 보이게 하는 게 컨벡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 뭐 이제 10MHz, 뭐 7.5MHz, 리니어 같은 경우는 저희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헤르츠인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해상도가 좋아요. 네. 그리고 10MHz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5cm 이내로 볼 거는 10MHz로. 네, 10MHz. 2.5 이하로 볼 거는 이제 10MHz. 네. 그 다음에 2.5 이상을 볼 거는 7.5MHz. 네, 7.5MHz. 네, 7.5MHz. 그래서 해상도가 아니 주파수가 높은 곳으로 해상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데 대신에 투과력이 약해. 깊은 데가 안 보여요. 근데 7.5MHz는 뭡니까? 주파수가 낮은 대신에 해상도는 떨어지죠. 그렇지만 깊은 데가 잘 보여요. 그래서 10MHz는 2.5cm 미만으로 볼 때, 대부분 이제 건이라든지 인대가 다 2.5cm 미만으로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데 볼 거는 이제 2.5에서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7.5MHz로 사용하는 거고, 컨벡스 같은 경우는 5가 있고, 이제 뭐 이제 3이 있죠. 네. 뭐 3이 있는데, 5는 이제 좀 더 이제 더 해상도가 좋고, 얕은 거 좀 보려고 하는 거고, 3은 더 깊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더 깊게, 좀 뭐, 화질은 좀 떨어지면 더 깊이 볼래. 요런 거겠죠. 네. 하다 보면 이게 맞춰집니다. 이렇게 잘 맞춰져요. 네.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이해는 다 잘 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 쉽, 쉽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엄청 쉽게 가르쳐요. 예, 엄청 쉽게 가르쳐. 예, 엄청 쉽- 이제, 이제, 롱지튜드널과 트러스. 예, 요걸 이제 하는 걸 보겠습니다. 예. 이 교재를 제가 언제 만들었냐면, 2000, 예, 2014년도에 만든 것 같아요.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들었네. 십몇 년 전에 만들었네, 제가. 이거. 네, 십몇 년 전에. 제가 이거 교재 십몇 년 전에 만들었네요. 제가, 어? 지금 2026년이죠? 아, 제가 12년 전에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 제 얼굴이에요. 제 얼굴입니다. 네. 원래 제가 엄청 말랐었거든요. 말랐었습니다. 제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얼굴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요 대상자는 저희 와이프입니다. 그때 와이프가 뭣도 모르고 막 했었어. 네. 화를 많이 냈죠. 네. 그래서, 음,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아니, 그래도, 아니, 교재가 깔끔하지 않아요? 좀 깔끔하지 않아요? 뭐,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하지 않나요? 네. 웬만한 책보다 더 깔끔하다 생각하는데. 이제 롱지튜드를 보는 거는 뭐냐면, 봐봐요. 이제 마커가 위로해서, 예, 예, 이제 마커가 위로. 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마커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다시, 요거는 이제 정정을 할게요. 네. 왜 이렇게 했냐면, 일본식 교재예요. 예, 일본식 교재 형식으로 제가 초반에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약간 미국식하고 일본식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식, 그때 예전에 이제 한 2000년대에서는 일본식 교재들이 다 마커를 이렇게 이쪽으로 배열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식 교재 때문에 그래요. 일본식 스타일로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자꾸만 이러니까 제가 완전 일본을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제가 뭐 일본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원래 공부를 일본 쪽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일본 책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일본 쪽에 계속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학풍이 계속 저는 이제 약간 일본식입니다. 네.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마커는 이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2000년대 때 일본에서 일본 책들이 다 마커를 이쪽으로 둬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마커는 요 뾰족 튀어나온 마커가 위로 가야 돼. 위쪽으로. 예, 위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 마커는 여기로 가 있습니다. 예, 모든 초음파 기계는 다 마커가 여기에 가 있어요. 여기에 뭐 점이 찍혀 있거나 빨간색이 찍혀 있거나 뭐 자기 제품들 뭐 지가 적혀 있거나 아니면 그죠 메디슨이라고 이렇게 적혔거나 뭐 이렇게 다 적힐 거예요. 네. 캐논이 적혀 있거나 뭐 이런 게 다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롱지튜드는 뭡니까? 롱지튜드나 세지타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봐봐요. 이렇게 프로브를 이렇게 딱 갖다 놨을 때 이렇게 딱 갖다 놨을 때 내가 의사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본 영상입니다. 어, 봐봐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거 약간 헷갈렸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금방 됩니다. 네. 이렇게 풀업으로 갖다 댔어요. 이렇게 풀업으로 딱 갖다 댔더니 딱 갖다 대고 나서 이 단면적인 영상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면적인 영상을 딱 나왔을 때 내가 이 옆에서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게 머리예요. 이게 머리고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게 다리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본 거예요.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천장이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어요.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내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풀업으로 딱 갖다 댔을 때 뭐라고요?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위가 되고요. 슈페리어가 되고 여기가 인페리어가 됩니다. 아래쪽. 그렇죠.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쳐다봤으니까 이게 슈페리어가 되고 이게 인프레어가 되는 거죠. 네. 위가 되는 거고 상이 되는 거고 여기가 하가 되는 거죠. 네. 상, 하. 상하. 네. 상하가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풀업으로 갖다 대고 하니까. 네. 그 다음에 풀업으로 갖다 대서 단면을 자르니까 여기는 얕은 부분이 되고 여기는 깊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앞쪽은 안테리어잖아요. 앞쪽은 안테리어고 뒤쪽은 등 쪽은 뭡니까? 포스테리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롱지탄 세지타 영상은 뭐냐면 내가 풀업으로 딱 갖다 딱 대서 딱 갖다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풀업으로 딱 갖다 딱 됐어요. 딱 갖다 댔을 때 내가 옆에서 쳐다본 영상이야. 내가 옆에서. 예. 옆에서 딱 쳐다보니까 위, 아래, 전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간, 좌엽이 나오고 복부 동맥이 쭉 보입니다. 음. 그리고 위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어, 트랜스버스는 뭐냐면 네, 트랜스버스는 뭐냐? 네, 이것도 이해해. 풀업으로 딱 갖다 딱 대서 딱 갖다 대서 마커가 이쪽으로 해야 돼요. 마커가 이쪽으로. 예. 이렇게 딱 가서 딱 해서 발끝에서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고 머리고 이렇게 발이에요. 네, 그럼 내가 발끝에서 보는 거예요. 발끝에서 내가 쳐다본 겁니다. 내가 쳐다본 영상이에요. 발끝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왼쪽이 되고 여기가 이제 자,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되고 그렇죠. 여기가 왼쪽이 되는 거죠. 발끝에서 쳐다본 거니까.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발끝에서 내가 딱 본 거니까 발끝에서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되는 거고 여기가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안테리어, 그다음 포스테리어가 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영상에서의 기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세트 영상은 뭐냐? 예, 중단면 영상, 세스타 영상은 뭐냐? 이렇게 잘랐을 때 옆에서 쳐다봤다. 예. 그 다음에 트랜스 영상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발끝에서 내가 쳐다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편하게. 그 다음에 코로나는 옆에서 자르는 겁니다. 옆에서 이렇게 쭉 잘라서, 네, 이렇게 해서 옆에서 잘라서, 이게서 외측이 되고 내측이 되고, 슈페리어, 인페리어가 되고 외측이 되고 내측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른 거니까. 예. 그래서 그쵸. 이렇게 해서 내측, 외측, 내측, 외측, 내측.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보는 거죠. 옆구리. 예. 이 영상이. 이제 탐욕자 이용하는 방법은 평면에 따라 미끄러진 가장자리에 따라 미끄러진 이런 간을 초음파 보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앵글은 이제 각도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도를 주는 거예요. 각도를. 그래서 수직으로 뭔가 만들기 위해서 그 내가 보는 거예요. 수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도를 주는 거예요. 앵글을 주는 거고 락킹은 뭐냐면 좌우로. 락킹 댄스가 이렇게 팔 흔드는 거잖아요. 락킹 댄스가 막 팔 흔드는 거, 락킹 좌우로 흔드는 거. 좀 더 이쪽을 보고 딱 이쪽으로 보겠다 이렇게 락킹하는 거고 회전 로테이션. 압박은 이제 꾹 눌러서 뭐 소화기의 가스를 제거나가 담낭에 모핀 사인 같은 거 볼 때, 담낭에 통증이 있을 때, 모핀 사인 같은 거를 볼 때 압박 담낭을 쭉 눌러보면 아파서 확 나타나죠. 네. 그래서 락킹은 뭐냐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보려고 넓게 이렇게 쭉 좌우 쭉 해서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앵글은 이렇게 해서 각을 이렇게 줘가지고 각도를 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가장자리 미끄러지면 이간 같은 거 볼 때 늑골을 따라서 쭉 내려갔대. 이동하는 방법. 네, 초음파의 기본 주사는 원장님들한테 제가 10가지 기본 주사를 제가 뒷부분에 얘기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요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 요걸로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네, 이게 왜냐면 이게 위치를 딱딱딱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초음파 검사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했을 때, 먼저 담낭을 보려고 하잖아요. 담즙이 배설이 안 돼야 됩니다. 담낭에 뭐 결석이 있거나 담낭에 용종을 보겠다. 그러면 담즙이 채워져야 돼요. 담즙이 채워져야 되는데 담즙은 뭐 어떤 역할을 하죠? 이렇게 지방을 갖다가 에어로졸 상태로 만들어서 소화 흡수를 잘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 음식 많이 먹으면 쭉 다 빠져요. 그래서 식후가 되면 담즙이 싹 빠집니다. 그래서 공복 상태를 만들어 놔야지 담즙이 채워져요. 음, 담즙이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췌장을 보려고 하면 췌장을 보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위에다가 공복 상태로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물을 집어넣잖아요. 위, 아래에 있거든요. 췌장은 위, 아래에 있습니다. 위에 포스테리어, 후방부에 있어요. 후방부에 있다 보니까 위를 공복 상태로 만들고 나서 위에다가 물을 채우잖아요. 그럼 췌장이 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시기예요. 네. 그러면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시잖아요. 네. 공복 상태를 만든 다음에 예.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만들고 나서 물을 마시면 네. 담즙도 잘 보이고 예. 아니 담낭도 잘 보이고 그다음에 위라든지 췌장이 되게 잘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간, 비장, 신장은 금식과 상관없어요. 호흡에 의해서만 호흡 조절만 잘하면 돼요. 숨은 횡격막을 최대로 내려보내야 돼요. 횡격막 최대로 내려보내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거나 아니면 우리가 배를 뿔뚝 해. 배를 뿔뚝. 우리 배를 갖다가 볼로 똥배 만드는 거 있죠? 똥배 만드는 게 횡격막을 최대한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횡격막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야 돼요. 횡격막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서 그쵸? 이 간이라든지 이런 장기들이 이 늑골 바깥으로 내려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배를 볼록 똥배 만들면 똥배 만든다라는 게 뭐냐면 횡격막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다음에 소화관에 가스가 있으면 위에 가스가 있거나 장에 가스가 있으면 이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스를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가스가 좀 빠져요. 이렇게 싹 빠집니다. 그래서 포인트 공복 12시간 전에 12시간 정도 공복시키고 나서 물을 마셔라. 네. 그다음에 배를 볼록 똥배 만드세요. 임산부예요. 똥배 만드세요라고 하는 거 하면 돼요. 네, 임산부 임신 5개월, 임신 7개월, 임신 8개월, 출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안 보이잖아요. 내일 다시 오라고 하면 돼요. 어, 그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내일 다시 오라고 해요. 내일 아니 진짜 제가 이제 원장님들 궁금한 게 내일 다시 오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내일 다시 오면 오히려 한의원 매출이 더 좋아져요. 그렇지 않나요? 어. 아니 뭐 레원이 더 많이 하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한의원의 환자 수가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네. 그래서 원장님 그냥 오늘 본 데까지 보고 못 보면 내일 다시 볼게요. 하면 됩니다. 예. 너무 오늘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아니 뭐 내가 잘 못 봤는데 이런 말 하지 말고 오늘 잘 안 보이네. 내일 오면 더 잘 보일 것 같아. 내일 한번 또 오세요. 하면 내일 또 와요. 응. 아니 모레 온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환자들 중에서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젤.
그 다음에 타올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예, 타올도 휴지 준비하면 큰일 나요. 예, 그쵸. 이게 휴지하면 휴지가 다 붙습니다. 그래서 젤, 뭐 이런 거, 예, 하고 타올. 그 다음에, 어, 젤이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자레인지다가 한 15초 정도 젤을 데피잖아요. 20초 정도. 그럼 젤이 뜨끈뜨끈해져요. 예. 젤 있죠, 젤. 젤을 갖다가 전자레인지가 데펴버려. 예. 그러면 쩔쩔 끓어요. 제가 팁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냥 이제 선생님 보고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 이렇게 젤을 데펴오라고 해요. 예, 데펴서 이렇게 갈아 놓으라고. 예. 그러면 젤이 쩔쩔 끓어요. 어. 그래서 젤 바르면 어우 뜨끈뜨끈하네요. 그래서 환자들이 어우 뜨끈뜨끈한데요? 이렇게요. 왜 이렇게 뜨끈뜨끈거리냐고. 그래서 잠이 솔솔 온다고 합니다. 예. 안 웃네요. 네. 웃기려고 한 건데. 네. 아, 이거 팁이에요. 진짜 이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휴지 준비하면 안 됩니다. 네. 뭐 휴지도 이렇게 그 이제 손티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휴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초음파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시면서 환자만 계속 말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한테 아 이거는 간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막 봐봐요. 원장님들이 계속 봐. 원장님 잘 모르겠거든. 계속 봐. 그러면 그리고 막 인상 쓰면서 봐. 그럼 환자가 아, 불안한 마음이 엄청 심해지고 믿음이 사라집니다. 신뢰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장님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보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바로. 그래서 이거는 간이에요. 이거는 신장이. 아우 신장 너무 이쁘게 생겼다. 어, 간 너무 이쁘게 생겼다. 위가 너무 이쁘네. 위가 남들보다 좀 더 큰 것 같은데 좀 많이 먹나 봐. 이런 농담식으로. 예. 아니 원장님 이게 봐봐요. 원장님들이 이거 뭐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냥 환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위 보면서 어우, 위가 남들보다 좀 커 보이는데 와, 과식 많이 하시나 봐요? 야식하죠. 하면 어떻게 하시냐? 야식 좀 줄이세요. 과식 줄이세요. 과식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 살찐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예. 예. 아니 예. 라포가 형성이 잘 됩니다. 그리고 신장 같은 경우 볼 때도 신장에 물혹이 있냐, 뭐, 혹이, 이런 거보다, 신장 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콩처럼 파처럼 보이는 게 신장인데, 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예, 너무 신장 미인이세요? 라고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신장 미인. 이런 멘트도, 아니, 뭐, 원장님이 뭐 이렇게 하면, 왜, 그런 필요 없는 얘기 해요. 그런데, 그냥 환자분들이 그런 거 좀 좋아해요. 그런 말 했을 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장 보면서, 너무 이쁘고 깨끗하고 신장 미인이시네요. 근데 얼굴은 더 미인이네요. 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런 멘트를 많이 하셔야 돼. 네. 많이 웃으셨어요? 얼굴은, 원장님, 신장 미인이에요? 한다. 얼굴은 더 미인입니다. 이렇게, 이거, 얼굴은 더 미인이다라고 해야 돼. 예, 예. 빵빵 터지나요?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진료가 좀 재밌어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진료를 받지. 재미없으면 안 받죠. 잘. 어. 저는 좀 강의 좀 재밌게 하잖아요. 아니 뭐 좀 뭐 톤도 좀 약간 하이톤으로 좀 재밌게 하니까 좀 들을 때 좀 부담 없이 좀 재밌게 듣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 저는 엄청 유쾌하지. 너무 유쾌해. 너무 유쾌해. 예.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제 매출을 높이려면 말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설명 많이 해줘야 돼요. 예. 설명 많이 하셔야 돼요. 설명. 간이에요? 신장이에요? 신장은 처음 보시죠? 콩처럼 파처럼 이게 신장이고, 그래서 콩팥입니다. 뭐 괜찮아요? 너무 이쁜데요? 얼굴은 더 미인이고? 이런 식. 네. 그리고 환자 앞에서 최대한 의학 용어는 줄이셔야 돼요. 네. 이쁘다. 잘생겼다. 너무 좋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제가 또 얘기해 드리는데, 원장님, 그, 원장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뭐 한의사로 환자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원장님이 아무리 초음파를 잘해도요, 한의사가 이렇게 초음파를 하면, 뭐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 환자들이 의사만큼의 신뢰도는 좀 없어요. 아니, 지금은. 예. 그래서 원장님이 너무 진지하게 막 병증을 알아낼 좋지만, 병증 알아내면 좋지만, 너무 진지하게 진료하는 것보다는, 그쵸. 자연스럽게. 아, 이거는 설명을 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해주면 환자 만족도는 되게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상한 게 보이잖아요. 그럼 병원 보내면 돼요. 예. 저는 부담이 없었던 게 뭐냐면 이상은 무조건 다 보내거든. 가보라고요. 예, 가보라게. 예, 가보라고요. 예. 제가, 제가 거의, 진짜 암 환자는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거의 한 두 달에 한 명씩은 암 환자는 본 것 같아요. 암 환자는 찾아낸 것 같아요. 네, 알아냈을 때. 그리고 이제 원장님도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암이야. 암인 것 같아. 암이야. 그러면 병원 가면 바로 수술하네?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암이면 뭐 다시 병원 가서 조직 검사하고, 그 다음에 뭐 선항암을 하고 수술하든지 아니면 수술 먼저 하고 후항암을 하든지 아니면 수술만 하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네. 이랬을 때 공백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걸려요. 최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약을 보약을 처방을 하죠. 그리고 환자분들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한약을 먹고 항암 치료라든지 한약을 먹고 수술하니까 훨씬 좋아요. 훨씬 잘 버텨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좀 잘 버티시더라고. 예,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 보면 막 같이 누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 들어보면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확실히 보약을 드시고 항암 받으면 훨씬 덜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어 암인 것 같아. 그래도 뭐 안 좋다. 병원 가보시라고 하고 한약은 이제 처방하죠. 무조건 처방합니다. 네. 왜요? 나중에 고맙다고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간, 신장, 비장 같은 경우에는, 이 횡격막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볼록, 임신 5개월, 임신 7개월, 임신 8개월, 조금만 더, 임신 9개월, 임신 10개월, 이렇게. 환자 보고 그냥 배를 볼록 하라면 재미없어 해. 재미없어 하고, 이 팁입니다. 배를 볼록 하면 재미없어 해. 그리고 환자들이 여자분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임신 3개월? 임신 4개월 한번 해볼까요? 5개월 한번 해볼까? 6개월 해볼까? 이러면 배를 계속 내밀어요. 네, 내밀어. 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늑간 검사 시에 숨을 너무 많이 들이시면 이제 폐가 아래로 너무 내려가가지고 횡격막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다음 원장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11가지의 컷을 제가 얘기할 겁니다. 11가지의 컷을 얘기할 건데 이 컷이 중요합니다. 이 컷이 기준이야. 기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이 컷, 10가지 컷이에요. 10가지 컷. 네, 제가 주창하는 게 10가지입니다. 10. 예. 그래서 네, 10가지.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해서 복부 초음파의 10계명 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요 10가지 컷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막 내가 볼 때 여기 그러니까 원장님 엄청 어려울 게 없이 10가지 컷만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서 기본을 확실히 한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만 변형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10가지 컷이 있습니다. 10가지 컷이 있는데
여기까지 컷이 기본이고, 네, 여기까지 컷이 기본이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이동을 해서 보는 게 복부 초음파다. 네, 네. 그래서 원장님이 드립다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여기까지 컷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그 지점에다가 딱 갖다 내고, 왔다 갔다 살짝 살짝만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해박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부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여기까지 컷입니다. 네. 풀업을 조금씩 움직여서 이렇게 하고요. 예, 뭔가 이렇게 뭔가 보이면 뭐 크로스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같이 봅니다. 네. 네. 진단 용어는 하이포. 그러니까 하이퍼 에코, 하이퍼 에코, 고에코, 저에코. 고에코는 뭡니까? 신호가 세다, 스트롱, 하얀 거. 하이포는 뭡니까? 신호가 약한 거. 저에코, 신호가 약한 거. 네. 그래서 하이포는 고에코, 과다반사. 하이포는 과소반사.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었죠? 네. 그 다음에 언에코, 예, 무에코. 예, 언에코. 네. 언에코는 이제 무에코, 통과. 그 다음에 에코제닉은 뭐냐면 하얗게 보이는 거. 밝고 하얗게 보는 거. 에코제닉하다고요. 에코제닉하다. 갑자기 그 부분이 하얗게 보이네? 좀 하얗게 보이네? 고에코로 보이네? 에코제닉하다라고 합니다. 예. 용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 보면 어, 하이퍼 에코, 고에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이퍼 에코. 예, 하이퍼 에코니 하이퍼 에코, 고에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에코는 뭡니까? 하얗게 나오는 게 이제 고에코예요. 네. 그래서 이 보시면 내막이 음, 원래는 이제 그 이제 증식기와 분비기가 있어요. 내막이. 증식기와 분비기가 있는데 이제 생리를 하고 라스트 먼스 데이 해가지고 생리를 하면 이제 내막이 증가가 됩니다. 네, 증가가 쭉 되는 증식기가 있어요. 네, 증식기. 내막이 점점 점점 증가가 돼요. 그리고 배란이 되면 예, 황체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그 내막이 분비기가 됩니다. 네, 분비기가 되는데 이 내막이 증식기 때는 저해코예요. 분비기 때는 고해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란이 했는지 안 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내막의 색깔을 보고. 음, 재밌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보면 내막이 고에코로 나왔어요. 그리고 얘 고에코는 특이한 게 뭐냐면 진짜 딱딱한 게 아니야. 이것도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고에코가 딱딱하다면 딱딱한 이 고에코였다면 뒷부분에 좀 어두워야 됩니다. 근데 분비구의 자궁 내막은 즉 조직들이 막 분비를 많이 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 고에코로 나타난 거예요. 고에코로 나타나고 이 후방 부분이 좀 하얗게 나와요. 증강이 나타납니다. 음향이 증강, 어코스틱이 증강이 되거든요. 증강이 나옵니다. 이것도 허상이에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봐봐요. 고에코가 나타나면 뒷부분이 어둡게 나와야지. 봐봐, 이렇게 고에코가 나타나니까 뒷부분이 어둡게 나오잖아요. 어둡게 나와야 되는데, 봐봐요. 고에코가 나타나는데 뒤에 어둡게 나타나지 않고 증강이 돼서 나타나. 아, 딱딱한 내막이 아니고 분비가 돼서 내막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허상이 나쁜 건가요? 허상을 통해서 알아맞혀요. 이 사람이 뭔지를. 음, 그렇죠. 그래서 분비기 내막은 고에코가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증식기 때는 저에코, 분비기 때는 고에코. 네. 그다음에 결석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돌이 있어요. 담낭에 결석이 있으면 뒤에 그림자가 쫙 져집니다. 후방에 그림자가 져져요. 후방 음영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쉐도우. 예. 음향은 어코스틱. 오코스틱. 오코스틱. 음향은
어쿠스틱. 그러니까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음향은 어쿠스틱, 음영은 섀도우. 한글이 헷갈리지 영어는 다 틀리죠. 후방 음영은 포스테리어 섀도우가 보이는 거고, 예. 후방의 음향이 증강이 된 거는 어쿠스틱 후방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에네스먼스 증강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음향이. 예. 그래서 이런 게 고에코고요. 네. 그 다음에 저에코는 뭐냐? 저에코는 이런 황체. 이렇게 보이고 황체 이렇게. 예, 이게 황체거든요. 예, 이렇게 황체 커요 이렇게. 음, 황체 크죠 이렇게. 예. 이런 게 이제 저에코. 갑상선의 종양 이런 게 저에코. 예. 저에코. 예. 좀 어둡게 나오는 거 저에코. 네. 그래서 난수에 저의 코에 뭔가 덩어리가 있네? 아, 뭐지? 황체구나. 갑상선에 뭐 저의 코에 뭔가 덩어리가 있네. 아, 갑상선의 종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갑상선인데 다르잖아요, 조직이. 그 다음에, 어, 복수가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복수가 차면 배에 물이 차 있어요. 배에 물이 차 있어요. 예. 그래서 복수가 이렇게, 간 밑에 이렇게 복수가 이렇게 차면, 이거는 뭐냐면, 봐봐요. 물은 통과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지나가면서 계속 흡수가 되니까 점점 약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상을 했단 말이야. 이거를 좀 원래 퐁션에서 이 뒷부분을 점차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좀 세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음파가 약하니까. 근데 어때요? 무성분에서는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 신호가 그대로 가죠. 그대로 가니까 뒤에 음향이 증강이 됐다는 거예요. 신호가 약간 강하게 나오죠. 뒷부분이. 또 아셔야 될 게, 어, 이 물성분을 지나고 나면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건 통과를 했잖아요. 이거는 통과를 하고 나머지는 흡수 또는 또 반사를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신호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약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보상을 하는데, 기계 자체가 보상을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신호가 100이었으면 요거는 한 50밖에 안 되는 거죠, 신호가. 왜냐면 뭐 흡수도는 반사가 됐으니까. 흡수도는 반사가 돼서 계속 신호가 갔으니까. 근데 이거는 100만 칸이니까 이 뒷부분에 신호가 강하게 나오니까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하얗게 나와. 항상 물 성분을 지나고 나면 후방에 음양, 어쿠스틱이 NS보다 증강이 나타납니다. 네. 이제 에코젠이 반향성인데 이렇게 고에코, 이런 고에코, 이런 고에코, 에코제닝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에코들은 어때요? 반사가 있으니까 뒷부분에 그림자가 져지죠. 후방에 어쿠스틱 섀도우가 보입니다. 섀도우가. 예. 그 다음에 실질 평가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간이라든지 이제 간, 신장, 갑상선 뭐 이런 게 다 실질 조직이거든요. 실질 조직은 뭐냐면 이제 실질 조직입니다. 그래서 균일하냐 불균일하냐 하는데 우리가 보자고요. 어, 우리가 한번 원장님들이 되게 쉬워요. 분골이 있고 상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하대가 있습니다. 어. 분골이 있고 분골이 있고 아니 원장님들 이거 원장님 너무 쉬워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분골, 상대, 중대, 하대가 있습니다. 분골일수록 호모예요. 균일합니다. 예. 하대로 가면 갈수록 헤테로예요. 거칠어요. 불균일해. 예. 그래서 균일한 건 뭡니까? 경포대, 이뭐 해운대, 모래처럼 되게 고운 것들. 네. 이거 혹시 이거 아세요? 음. 그 중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래 수입 국가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래 수입 국가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사우디아라비아 막 사막에 모래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 건물 지을 때 모래 수입해서 써요. 왜 그럴까요? 모래 수입했어요. 음. 우리나라는 모래 수입해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래 수입했어. 그렇죠. 못 씁니다. 걔네들은 너무 고와가지고 부서져 버리는 거야. 못 써. 못 쓰는 모래야. 어떤 모래를 쓰냐? 우리가 강에 있는 모래들 있죠. 강에 있는 모래는 어때요? 되게 좀 거칠잖아요. 강에 있는 모래들은 써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강에 있는 모래 써가지고 막 아파트 짓고 해가지고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맨날 뉴스 뭐 취재해서 뭐 강 모래 퍼가지고 강 자갈 강 모래 퍼가지고 우리나라 뭐 국토 다 망가졌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그런 겁니다. 예. 이제 보시죠. 어 분골이면 분골일수록 균이래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되면 하될수록 불균이랍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좀 분고스럽다. 예, 좀 하대스럽다.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우면 호모하다, 헤테로하다라는 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앞으로 뭘 쓸 거냐? 분고스럽다, 하대스럽다. 어. 좀 이해되셨죠? 네. 한방 용어로. 봐봐요. 상대스럽잖아요. 상대스럽고. 이건 뭡니까? 중대스럽죠. 그래서 약간 호모하고, 예. 좀 상대 같잖아요, 상대. 예, 상대.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중대. 중대 같죠. 거칠죠. 예. 호모하다, 헤테로하다. 상대스럽다, 중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이제 얘는 증강, 포스테리어 증강, 증강과 그림자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었죠. 시스트 같은 경우 무록이 있어요. 무록의 특징이 무록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얇은 막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음, 얇은 막. 그리고 봐봐요. 근고역계에서는 무록이 왜 생기죠? 근고역계에서는 무록이 왜 생기냐면 무록이 왜 생기냐면 보통 이제 뭐 관절액이라든지 뭐 건초액이라든지 뭐 이런 액이 유리가 돼가지고 무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관절 주변에 있는 무록은 관절의 연골이 뭔가 손상이 있었구나. 그래서 관절액이 유리가 됐구나. 그다음에 뭐 손가락 이런 주변에는 뭐 건초해서 조그마한 것들은 이제 건초해서 유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복부 초음파라는 내과에서는 무록은 뭐냐면 이 세포가 뭐 이렇게 막 변성이 된 거예요. 네. 세포가 이제 뭐 변성되고 개사가 되면서 출혈이 되는 거예요. 변성, 개사, 출혈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변성, 개사, 출혈로 의해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성이에요. 네. 진성 무록이 아니고 가성입니다. 네. 그래서 내과에서의 무록은 뭐냐? 되게 양성이에요. 예, 봐봐요. 안에 물인데, 예. 만약에 막이 이렇게 없다면 물이 빠져나갔겠죠. 이 막이 확실히 없다면 이 확실히 뭔가 쌓여있다라는 거잖아요. 항상 피마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암들이에요. 확실히 뭔가 쌓여있는 암. 확실히 뭔가 밀폐가 돼 있고 쌓여있는 암은 확장이 잘 안 됩니다. 예. 좋은 암이라고 해. 예. 무릎 같은 경우는 혹중이 좋은 거라고 왜 하냐? 확실히 쌓여 있거든요. 만약에 쌓여 있지 않으면 물이 넘어갔겠지. 예. 그래서 무릎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은 좋은 혹에 속해요. 네. 음. 무릎이 있으면 얇은 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무에코가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음향이 증강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는 통과를 했잖아요. 나머지는 반사 또는 흡수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60만큼만 가는데 여기에 도달하는데 여기는 100만큼 도달하니까 여기 되게 신호가 세게 나와. 그래서 음향이 증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둘러싸인 조직보다 적은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음양이 증강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시스트인데요. 음, 네. 간의 시스트인데, 어, 저는, 저는 이제 좀 포인트가, 좀 진료 포인트가 뭐였냐면, 어, 물혹이 있는 사람 더 커지지 않게 조절, 혹이 있는 사람 더 커지지 않게 조절, 예. 암이 없는 사람 암 없게. 이게 제 포인트였어요. 다시 한번. 제가 저의 이제 내과 초음파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 좋은 혹이 더 안 커지게. 예. 나쁜 혹은 계속 없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원하게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과 초음파의 포인트가 뭐냐면 환자와 저의 후킹이었어요. 후킹입니다. 후킹. 그래서 보통 이제 내과 초음파를 이제 어디에 많이 쓰냐? 약 찍는 분들한테 많이 쓰잖아요. 비급여. 비급여 하는 분들한테 쓰는데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거 내과에서 대학병 가서는 비싸게 하니까 저희 한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제가 검사를 다 해드리고 체크해서 검사를 해드리겠다. 예, 더 커지든지 주변에 뭔가 있는지를 더 봐드리겠다. 네, 더 봐드리겠다. 자궁도 마찬가지요. 자궁 근종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자궁 근종이 없는 사람 계속 얻게 만드는. 네, 체크 계속 해주면서 계속 자궁을 보강하고 간을 보강하고 신장을 보강해서 물혹이 더 커지지 않게. 그렇죠. 그다음에 암은 계속 없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 그래서 6개월에 오세요 하면 6개월에 오세요 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6개월 후에 오세요라면 와요, 안 와요? 6개월 후에 오라고 하면 와요? 전화해야 돼요. 네, 문자하고 전화해야 됩니다. 네, 치과처럼 치과가 이제 보통 이제 스케일링 하면 한 달 후에 1년 후에 다시 문자나 전화로 주잖아요. 예.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라고 전화로 주잖아. 원장님 치과 안 가보셨어요? 치과, 저는 이빨이 지금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아가지고, 저 임플란트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다 이빨이 안 좋아요. 예. 이제 스케일링 같은 거 하고, 이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 한 번씩, 6개월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체크 받으라고. 예. 체크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 원장님도, 저는 이제 원장님한테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거야. 나 이거 내과 초음파 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지? 예. 어떻게 돈 벌지? 간단합니다. 원장님들이 봐봐요. 이제 원장님들이 뭐 10년 하신 분들고 20년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전에 있었던 좋은 환자들이 계속 내가 락킹이 돼서 내가 계속 끌고 갔다면 한의원 매출은 더 상승이 되죠. 음. 그래서 제가 원장님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예,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원장님 알아맞힐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체크를 많이 해줘야 돼요. 체크. 그래야지 만족도가 좋고, 그 다음에 락킹이 된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초음파로 그 사람이 락킹이 되는 거예요. 좋은 환자. 그렇죠. 매출을 일으켜주는 환자들한테 락킹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안 좋잖아요. 갑상선 무력 있어. 그러면 6개월 후에 1년에 문자나 전화 주는 거예요. 예, 약을 많이 드신 분들 직접 전화죠. 아니,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셨어요? 아, 너무 바빠서요. 그러면 언제 예약 잡아드릴까? 그러면 예약을 딱 잡아요. 예약 딱 잡고 그냥 갑상선만 딱 봐줘요. 근데 10명이, 10명이면 한 3, 4명이 그날 약 찍고 갑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원장님들. 어, 예전에는, 제가 이거 엄청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맨날 똑같은 얘기 계속 할게요. 예전에는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유산 후에 출산 후에 한약 먹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보약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요, 필요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사고 싶어야지 내가 납득이 돼야지 먹는 거예요. 사고 싶어야지 납득이 돼야지 먹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없으면 안 먹어요. 예. 건강기능식품이 왜 잘 팔렸냐? 그런 락킹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너 오메가3 안 먹으면 나중에 너 죽을 건데? 너 혈관 문제 생겨 나중에 뇌출혈 뇌경색 걸리면 어떡할 거야? 너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불안해서 먹는 거예요. 건강기식품이 가장 좋은 게 효과가 없어. 예. 건강기식품은 전부 다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장복하는 것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들은 항상 부작용이 따르거든요. 부작용이 없다는 건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품의 특징이 뭡니까? 전혀 효과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에만큼의 준해서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한약에 비교하는 거예요. 한약에 비교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품이 계속 확장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불안 요소와 계속 락킹을 계속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좋은 환자를 락킹을 시킬까? 예, 근데 제가 말하는데 초음파는요, 내과 초음파는 락킹 시키는데 엄청 좋아요. 예.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간하고 신장 저희가 한약 지을 때 받으랬는데 그 원장님이 한번 오시래요. 어, 다시 한번 봐드린다고 오시래요. 그럼 오죠. 예. 오면 약 짓고 갑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들이 이제는 기다린다고 해서 고기가 낚이지 않아요. 좀 원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치과 이런 것도 좀 연구하고, 치과에서 하는 이런 것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하겠습니다. 예. 내과 초음파는 환자와의 락킹. 예. 좋은 환자, 좋은 환자. 예. 그러니까 우리 한의원의 매출을 일으켜주는 환자들에게 계속 락킹하는 예, 예,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원장님들이 되게 부담 없이 아마 좀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원장님들이 내가 간에 암을 맞추겠다. 심장에 암을 맞추겠다. 하면 하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에 암을 맞췄어요. 예. 정작 한의원 매출이 올라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맞추기도 어려워. 쉽지 않아. 예. 그냥 저는 이제 좀 좋은 거와 나쁜 거야 요 정도는 이제 확실히 얘기해 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나쁘게 보이는 게 암인 경우가 좀 많았어요. 예.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닌데 엄청 그 뭐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 좀 전문가 아닌데 어떻게 딱 맞춰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원장님들이 이제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딱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복학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 이제 학번에 01학번에 복학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9학번인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01학번하고 같이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01학번하고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네. 네, 졸업을 했는데, 네. 졸업을 했는데, 01학번에, 어, 다행히 편입생 분들이 10명, 12명 있었어요. 네, 편입생들이. 저희 대학교는 편입생들은 다 양방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본과 2학년 때부터 계속 그 짝을 했던 분이 그 이제 카톨릭 대 병리학 교수 출신이었거든요. 예, 그분이. 예, 그분은 이제 계속 병리학실에서 계속 앞만 본 거죠. 앞만 계속. 카톨릭 대, 아시죠? 그 성모. 그 터미널 옆에 있는 거. 예.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거. 거기서 계속 앞만 봤는데, 아주 임상이 하고 싶어가지고 한의학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왜 오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분이 현미경으로도 감별이 잘 안 돼요. 암이. 그래서 너무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이제 도장을 찍을 때는 가장 최고장이 돼서 도장을 찍을 때는 너무 무서웠대요. 왜냐면 내가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딱딱 구분이 될 때도 있지만 현미경으로 구분이 안 된 경우도 많더라. 예.
근데 저한테 했던 말이 초음파로 이거를 구분한다 자체가 웃긴 거라고. 현미경으로 맨날 현미경만 보는 사람도 구분이 알이 까는 경우도 많은데 초음파로 이걸 100% 내가 음파의 신호를 가지고 알아맞춘다? 100% 맞춘다? 예, 이거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되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좋은 옷, 나쁜 옷, 그건 제가 다 가르쳐 드려요. 좋은 옷, 나쁜 옷, 이런 거, 예, 감별하고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자궁을 건강하게, 건강하게 뭡니까? 자궁 근종, 성근증이 계속 없게끔, 음, 남소의 그쪽 낭종들이 계속 없게끔, 음, 간에 무력이 없게끔, 혹이 없게끔, 갑상선에 혹이 없게끔, 있으면 더 커지지 않게끔 계속 보강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원장님들이 좀 부담 없이 좀 접근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도움 좀 되셨나요? 네, 이 말은 꼭 해보고, 뭐, 다른 원장님들은, 야, 네가 이런 말 하면 어떡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원장님들한테 솔직히 초음파라는 좋은 걸 가지고 매출을 못 일으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예, 더 문제야. 그게 더 문제야. 초음파를 가지고 매출을 못 일으키고 비급여 매출을 못 일으키는 게 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환자는 설명을 원해요. 근데 양방에서 설명을 잘 안 해주거든. 건강검진 했을 때 설명 안 해주잖아. 이게 뭔지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설명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설명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아니 옛날에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설명 안 해주잖아. 그냥 뭐 외우라고 이렇게 돼. 얼마나 재밌어. 근데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뭐 이렇게 뭐 정승재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설명을 되게 기깔나 엄청 잘하더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더 재밌게 더 잘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설명을 잘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원장님,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알아맞힐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걸 갖다가 환자한테 같이 보면서 설명을 많이 할 생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장이 이렇게 보이는 게 콩처럼 파처럼 보이는 게 콩팥이에요. 콩처럼 보이죠? 강낭콩처럼 보이죠? 맞죠. 강낭콩처럼 보이죠? 그래서 콩팥입니다. 아, 그래요? 나 처음 봤다. 콩팥. 어. 어, 너무 이쁘시네. 신장, 미인, 신장 미남, 얼굴은 더 미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게 계속 건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강을 통해서, 예. 그래서 원장님 봐봐요. 제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암 치료할 수 있어요? 암 치료할 수 있냐고요? 100% 치료할 수 있어요? 힘들잖아. 근데 암이 없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암 없는 사람 계속 없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몸이 좋아지고 하면 암이 안 생깁니다, 잘. 몸이 좋아지면. 건강하게 만들 자신 있어요? 원장님, 우리는 건강하게 만들 자신 있잖아요. 암을 낫게 자신, 자궁근종 없앨 자신 있어요? 자궁근종 안 생기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궁근종, 자궁성근증은 안 생기게, 암은 안 생기게 만든다. 이렇게. 예. 그래서 보강.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한 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신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이 좀 길어져가지고, 이거 뒷부분 못할 것 같은데. 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거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좀 여기까지 하고, 예. 음. 이제 다시 또 해서, 시스트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죠? 무에코의 얇은 막에 음양이 증강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시스트고요. 네. 솔리드, 딱딱한 건 뭡니까?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하얗게 보이죠. 에코제닉하게 보여요.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에코제닉하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스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하얗게 나와요. 그리고 뒤에 그림자가 젖습니다. 네. 그래서 하얗게 나타나고 뒤에 그림자가 젖으면 뼈, 메탈, 석회 이런 딱딱한 덩어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이제 담낭의 결석, 결석 같은 경우에는 스톤 같은 경우에는 고엽고 나타나고 뒤에 그림자가 쫙 젖이죠. 그림자가 젖이죠? 네, 뭔가 딱딱하고 완전 반사가 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딱딱하구나. 딱딱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의 코가 나타나고 뒤에 증강이 나타나면 무성분에서 증강이 됐구나. 감자가 적어서 증강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부에 이제 열 가지 컷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원래 딱 시간 맞춰서 해야 되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요것도 시간 그래서 1컷, 2컷, 그다음에 3컷, 그다음에 4컷, 그다음에 5컷, 그다음에 6컷, 그다음에 7컷, 8컷, 그다음에 9컷, 10컷.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으로 각각의 장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위췌장, 간자역, 2번도 이제 위췌장, 3번은 간, 담낭, 문맥 이런 걸 알 수 있고 4번은 담낭, 간, 그다음 5번은 지방간 측정, 그다음 6번은 신장, 7번은 비장, 8번은 신장, 그다음에 9번하고 10번은 생식기. 남자는 전립선, 정낭, 그다음에 여자는 자궁, 난소. 요걸 보는 컷입니다. 그래서 이 컷으로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 어렵지 않죠? 아니, 여기다가 갖다 대놓고 이게 뭔지는 알아셔야 돼. 이거를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는 뭐고 이거를 좀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제가 여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못 하겠어 오늘. 하면 한 시간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음, 네, 질문 있으신가요? 음, 어렵지 않죠. 쉽게 쉽게 해드리니까. 췌장부 때 물을 얼마나 마시게 하나요? 그래도 한 300ml 정도는 마셔야 되는데 300ml 정도는 마셔야 돼요. 예. 복부 약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복부 초음파에서 약을 드시는 분들, 어, 약을 드시는 분들 락킹 정기적으로 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라서 약을 안 먹을 사람들이 복부 초음파를 해서 약을 먹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석태 원장님 복부 초음파에서 약을 안 먹을 사람이 복부 초음파에서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예? 다음에 또 레온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약 먹고 좋았으니까 저번에 좋아져서 한 번 더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구매했던 사람들이 구매하지 구매 안 했던 사람들은 잘 구매 안 해요. 항상 권하죠. 항상 소개 좀 해달라고 하고 네 항상 권하죠. 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원장님 사업자 등록증을 낸 순간부터는 원장님이 의사라는 생각보다는 뭐 사업자, 뭐 장사, 사업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좀 더 한의원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라면 약을 권하든 말든 원장님 상관없지만 아니 한의원의 원장을 떠나서 사업가, 장사꾼이라면 아니 예를 들면 원장님 과일을 팔아요. 그럼 과일 먹어보라고 사가라고 하지 그러면 사가지 말라고 합니까 원장님? 중국집을 내가 오픈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탕수육, 양장피,
팔보채를 먹일까? 예. 그냥 짜장면, 탕수육만 먹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예? 군만두 서비스를 줄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팔보채를 부담 없이 먹게끔 할까? 네. 잘 먹게끔 할까? 그리고 좀 좋은 요리를 좀 먹게끔 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죠. 어, 이삭 선생님 좀 이해가 되셨나요? 원장님은 약 드시라고 권하지 않나요? 약 드시라고 권하지 않아요? 아니, 복부 초음파하러 온 사람한테는 안 하죠. 그러니까, 맞죠. 구매를 했던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어? 약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약 먹으라고 하죠. 제가 이해했습니다. 예. 3개월, 6개월 먹는 사람들. 한 번 더 오라고 해요. 그런 분들은, 예. 아까 그랬지만, 10명이면 10명이 다 먹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오게끔 만들게 해야 돼요. 원장님. 중요한 게, 원장님들이 매출을 매출을 일으킨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레원하게끔 락킹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1차, 2차 항암 중간중간에 어, 이 아셔야 될 게, 항암 치료가 뭐죠? 항암 치료라는 건 뭐냐면, 세포의 분열을 아예 억제를 하는 거예요. 아예 시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항암은 죽는 과정이에요. 죽는 과정. 항암 치료가 왜 힘듭니까? 머리가 다 빠집니까? 세포 분열을 안 시켜요. 네, 네, 그렇죠? 네, 세포 분열을 안 시키는데, 원장님, 봐봐요. 원장님은 뭐, 암 환자 많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항암을 3년, 4년, 5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분들은 항암은 평생 해야 돼요. 평생 항암을 해야 돼. 예. 항암이 몇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차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4기 이상부터는. 4기 이상부터, 아니 선항암, 후수술, 이런 사람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항암 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10차 하고 좀 쉬었다가 아무 10차 하는데 10차를 하고 나서 그때 먹습니다. 그때 이제 몸 보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항암을 잘 견뎌내요. 그분들은 항암 치료 없으면 안 돼요. 항암 치료 안 하면 계속 암이 번져. 그래서 항암 치료했다가 좀 쉬었다가 항암 치료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해요. 예. 쉬는 기간에는 한약을 먹어요. 근데 원래 세포분열을 막는 건데, 이 인삼이 세포분열 이거를 막아줘요.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 인삼 먹으면 안 돼요. 원래 안 돼. 항암 치료 도중에는. 예. 항암 받는 분은. 근데 항암이 끝난 분들은, 쉬는 분들은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분에게 항암 중에 거부가 심하다. 이건, 예.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환자가 그렇게 환자 마음이야. 그리고, 아니, 양방에서 절대 한약 먹지 말라고 하면 한의원 안 와. 안 와요. 그 사람 근데 한의원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은 나를 또 신뢰한다는 사람이에요. 네. 설명을 해줘. 설명과에 납득을 해주면 되는 거지. 아니, 한약을 먹지 아니, 만약에 양방에서 절대 한약을 먹지 말라고 해서, 예?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한의원도 안 옵니다. 한의원을 되게 불신하는 사람도 안 와요. 근데 한의원을 믿고 뭔가 한의원에 좋은 기대감이라든지 좋은 느낌을 받은 사람은 한의원에 오는 거죠. 그럼 저의 오피니언도 듣는 거예요. 나의 오피니언을 듣는 거야. 어. 그래서 얘기해요. 양의사분이 예, 책임지고 하는 말. 저는 이제 항상 그분들을 존경한다고 해요.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그러나 제 주변, 예, 저희 이제 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지금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가족.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은 무조건 한다고 얘기해요. 예, 무조건 한약 먹는다고 해요.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오피니언을 듣고 괜찮다 생각하면 막 먹는 거고 네가 아무리 오피니언을 제시해도 나는 못 믿겠는데가 안 먹는 거죠. 네. 네.
아니, 뭐, 안 먹는다는 건 어떻게 먹여? 이석태 원장님, 그렇지 않나요? 네. 저 오피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을 때 막 엄청 막 반감을 느끼거나 그런 분도 없었어요. 얘기하죠. 아니, 양의사는 당연히 한약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예. 왜냐면 한약을 잘 모르니까. 어. 근데 저는 제 가족 무조건 먹입니다. 예. 저는 제 가족은 무조건 먹여요. 라고 하면, 그래요? 라고 하는 거죠. 예. 진짜? 저도 무조건 먹을 거고요. 전 지금 제 가족이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다 먹습니다. 네. 지금 먹이면 훨씬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되네. 네. 네,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좀, 최연사 원장님, 이석태 원장님, 뭐, 좀 대답이 됐나요? 음. 그리고 한약 먹지 말라고 하지. 양의사들이 한약 먹지 말라고 하지. 한약 먹으라고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약 먹지 말라고 하지. 어? 아니, 먹지 말라고 하지, 뭐. 아니, 우리도 뭐, 뭐, 저희 건강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흑임수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원장님 중에서 건강원에서, 아유, 저희 친정어머니가 흑임수 다렸는데 이거 먹어야 돼요라고 하면 먹으라고 하는 분 계세요? 이석대 원장님은 먹으라고 합니까? 아, 저희 친정엄마가 흑염소 다려왔는데 좀 뭐 먹어도 돼요라고 하면 원장님은 먹으라고 해요? 저 할 말 없다. 네. 할 말 없다. 원장님한테는 할 말 없다. 원장님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양의사들은 한약 먹으라고 해. 먹는 게 훨씬 좋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양의사들 중에서 한약 먹는 게 훨씬 좋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원장님 같은 마인드, 이석태 원장님 같은, 네, 그렇죠. 네. 그쵸. 예. 맞아요. 아니, 나도 건강기능식품에서 흑염소가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흑염소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먹으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숙장이 안 맞아서 못 먹을 수 있을 텐데, 먹으라고 하면 사이즈 나면 나한테 또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책임져야 돼. 먹으라고도 말 못하고, 안 먹으라도 뭘 못해. 예. 그런 상황 아닌가요? 양의사도 그렇죠. 한약 먹지 말라고 하지 한약 먹으라고 안 하죠. 네. 그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고, 나는 나대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양방에서도 절대 한약 먹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한약 먹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한약 드셔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석태 원장님 같은 마인드를 가진 분들, 깨어있는 분들은 먹으라고 하세요. 근데 이석태 원장님은 마인드가 너무 좋으신데? 마인드가 너무 좋으신데, 원장님? 네. 또 뭐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는데, 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딱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내과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할 때, 우리 한의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건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시스템이 뭐였냐? 약을 드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봐준다. 예. 그래서 문자나 전화 통해서 오게끔, 락킹. 해서 좋은 분들 계속 오게끔. 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락킹을 안 하면 1년에 뭐 1년에 한 번씩 오다가 3, 4년에 한 번 오다가 5년에 한 번씩 오다가 다음에 안 와요. 그런 경우 많지 않으셨나요? 뭐 임상 이렇게 20년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 계속 보셨을 텐데. 예. 근데 이 시스템을 만약에 구축을 하고 만드시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환자분들, 매출을 막 내는 환자분들을 계속 모을 수가 있어요. 가둘 수가 있어요. 내 한의원에, 내 테두리에 어장 관리라고 하죠, 우리가. 어장 관리하듯이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내과 안 걸려요. 안 걸려. 아니, 정, 원장님 봐봐요.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 안 걸려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특별한 거 없어요. 어. 아니, 건강한 어깨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애들 어깨 한번 보세요. 뭐 특별히 보이는 게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보면 막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뭐 다 안 보이죠. 그러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게 검사 시간이 원장이 검사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시간이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주는 시간이라면 환자 만족도는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검사하는 시간이 아니고 검사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환자 만족도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검사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손이 많이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검사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만큼 설명하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나는 검사 이꼬르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환자 만족도는 좋아져서 매출은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원장님, 침으로는 돈 많이 못 벌어요. 약으로 돈 많이 버셔야 돼요. 근데 이런 내과 초음파는 포인트가 약 환자가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 송준 원장님 좀 대답이 됐나요? 음. 아니 뭐 검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설명하는 시간이 많아져도 약 매출이 팍팍팍 올라가면 뭐 좋은 거 아닌가요, 원장님? 네, 좋은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 좀 더 이렇게 네, 그 컷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컷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